자, 이번 시간에는 입될 복습입니다. 우리 1학기 때 열심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입실론 델타 복습을 하는데, 일단은 정의부터 볼까요? 정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로 극한이 존재한다.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일단은 세팅상으로는 f가 a 부근에서 정의되어 있어야 되겠죠? 극한이 정의되려면. 일단 기본 세팅이 있고,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A 있으면 A의 적당한 부근에서는 함수가 잘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A는 정의가 안 돼 있어도 돼요. 그죠? 함수의 극한이니까. A로 가까이 갈 때니까. A 부근에서만 잘 정의되면 됩니다. 그러면 얘의 정의는 우리가 빨간색으로, 혀가 꼬였나?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존재하는 델타가 있어서 서치된 다운표. 절대값 x-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fx-l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양수 델타가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항상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얘를 1번 먼저 이야기해야 되고, 모든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하고 먼저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먼저 말해야 되죠. 영어 어순과 다르게 우리나라 어순은 얘를 먼저 말해야 돼요. 그죠? 절대값 x-a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fx-l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 그죠? 를 만족하는 양수 델타가 존재한다. 이게 네 번째. 좀 더 요거를 두 번 해요. 요까지 2, 요까지 3, 요렇게 해서 우리가 말을 해보기도 했었죠. 따라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다시 한번 1학기 때 복습을 위해서 모든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절대값 x-a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절대값 fx-1이 입실론보다 작다. 를 만족하는 양수 델타가 존재한다. 이게 그냥 입에서 줄줄줄 나오도록 했었죠, 우리가. 다시 복습하니까 생소하기도 할 테지만, 그냥 툭 치면 툭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얘가 어떻게 명제가 똑같이 되죠. 얘를 가정 결론으로 나누면 얘가 가정, 양수를 주는 게 가정, 그리고 이면, 그 다음에 존재하는 델타가 이렇게 해서 다운표 안에 있는 이 부분이 결론, 이렇게 바꿀 수 있었죠. 그러니까 위에 거와 빨간색으로 적힌 거와 이 까만색으로 적힌 명제가 동치 명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실론을 구체적인 함수를 주고 입실론을 숫자로 주면 델타를 찾는 연습을 많이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것들은 뭐냐면 항상 델타가 만족해야 되는 성질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델타가 만족하는 성질은 첫 번째 양수여야 되고, 두 번째 요 다운표 안에 있는 명제를 만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가지고 구체적인 1차 함수를 한번 볼까요? 1차 함수를 증명을 한다고 해봅시다. x가 1로 갈 때 2x 더하기 3은 5로 수렴하죠. 그죠? 그러면 정의를 알았으니까 얘를 증명해야 됩니다. 증명.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한 것, fx-l을 계산해 봤어야 되는 거죠. 계산해 봐야 되는데, 이게 2x 더하기 3 빼기 5가 되는 거고, 얘를 가하면 2x 빼기 2의 절대값이 되고, 얘가 2의 x 빼기 1이 돼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되니까 사실은 x-a가 뭐가 돼요? x-1이 되잖아, 여기에서는. 그죠? x-1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요 다운표 명제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x-1이 델타보다 작다는 가정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델타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2델타보다 작아지죠. 그럼 얘가 입실론보다 작아지니까 얘가 입실론으로 잡으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까지는 델타를 2분의 입실론으로
잡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명은 어떻게 적어야 된다? 정명은 이렇게 적어야 된다. 정명. 정명은 항상 명제에 의거해서 이거이면 이거인 걸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적는 건 똑같은 알고리즘이에요. 입실론을 양수라 가정하자.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델타가 존재해야 된다는 걸 보여야 되니까 델타를 둬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그럼 델타는 2분의 입실론이라 두자.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뭘 증명한 거냐면 요 1번하고 요거 존재성을 보인 거예요. 존재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수라는 걸 언급해줘야 돼요. 그러면 델타는 양수이다 라고 언급해줘야 돼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럼 언급만 해주면 끝이냐? 이유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항상 우리가 증명을 하면 증명의 이유를, 명제가 참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입실론이 양수였어. 좀 더 이야기하면 입실론이 양수고 델타가 2분의 입실론이라서 양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 그렇게 됐으면 델타가 만족하는 성질 두 가지 중에 양수라는 성질은 이제 증명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이 따옴표를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따옴표도 명제가 이거이면 이거이다를 보여야 되니까 여기다 다시 적어보면 x-1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2x 더하기 3 빼기 5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 이 명제를 보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명제를 이제 보여봅시다. 보이기 위해서는 얘도 가정 결론이니까 가정을 가정하고 결론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가정 0, x-1이 0보다 크고 델타라 하면 혹은 가정하자. 복잡하면 가정하자 하고 좀 짧으면 그냥 뭐뭐이라 하면 그죠? 그 다음에 fx-에 2x 더하기 3 빼기 5의 절대값은 계산해보니까 2x 빼기 2가 되고 그죠? 얘는 2를 내고 x 빼기 1이 되고 그죠? 얘는 2델타보다 작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건 전부 다 계산이죠. 이유가 계산만 틀리지 않으면 틀릴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는 그 이유를 적어야 돼. 이유는 뭐냐면 가정. 여기에 가정했잖아. 그죠? 요 가정 때문에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2분의 입실. 그래서 입실. 얘는 이유를 적으면 델타가 2분의 입실론이라서.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증명이 끝난 거예요. 자, 이게 0보다 이면 fx-1은 입실론보다 쭉 내려가지고 여기 적다가 아무리 있잖아. 갔다에다가 적다가 아무리 있으니까 얘는 얘가보다 작다. 그래서 증명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미 다 했던 거고 이제 이걸 2차 함수로 살짝 확장해서 해볼까요? 2차 함수로 확장한다면 이제 그거예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은 1.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것도 했죠. 그죠? 1이 아니라 a로 두고 a제곱일 때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쉬운 것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죠. 그럼 얘를 증명하는데 똑같이 정의를 그대로 적어놓고 시작해보는 거예요. 모든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를 찾아야 돼요. 양수 델타를 찾아야 하는데 다음표는 x 빼기 1의 절대값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x제곱 빼기 1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요걸 찾아야 되는 거죠. 찾은다. 딱 그려놓으면 얘하고 그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뭐냐 하면 2차 함수는 얘를 x제곱 빼기 1을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과 x 더하기 1로 쪼개진다는 게 문제점이었죠. 그래서 항상 x 빼기 1은 있어요. 그러니까 fx-l의 인수에 x-a는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항상 좋은 한이 된다는 거죠. 그죠? 1차 함수에서 좋은 점은 fx-l이 상수 곱하기 x-a가 되는 게 좋은 점이잖아요. 그럼 상수는 못 되더라도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원하는 건 뭐냐 하면 x제곱 빼기 1의 절대값이 상수에 x 빼기 1로 이렇게 바뀌면 증명이 쉬울 거라는 거죠. 얘가 10이라고 하면 10이 됐으면 이건 내리 10델타가 되고 델타는 10분의 입실론으로 잡으면 돼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나쁜 놈은 이놈인 거지. 나쁜 놈이야. 얘가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을 어떻게 해야 돼? 나쁜 놈을 없애서 상수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무슨 상수로 바꾸고 싶어. 그죠? 그러면 이 나쁜 놈을 이제 계산해봐요. x 플러스 1을 이렇게 해가지고 x의 절대값 플러스 1로 바꿔놓는 거지. 그럼 x를 바꾸고 싶은데 항상 가정은 이게 있잖아. 이게 있으니까 델타를 우리가 잠정적으로 1보다 작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x 빼기 1의 절대값은 1보다 작을 거고 x의 절대값은 x의 범위는 0과 2 사이니까 x 절대값의 범위는 2보다 작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2로 대체해서 얘는 3으로 대체할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3으로 대체되니까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3델타가 되죠? 그러면 3델타가 되니까 얘가 입실론보다 델타는 3분의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개가. 무슨 두 개가 나와요? 이거 있어야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얘 x를 상수로 바꾸기 위해서 이게 있어야 돼. 이것도 있고 이것도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려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였죠. 자, 봅시다. 동시에 만족은 델타가 1보다 작거나 같고 엔더 델타가 3분의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은 이 동시에 만족하는 방법은 뭐다? 우리가 델타를 미니멈 1,3분의 입실론이라고 두면 이렇게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걸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명제 무슨 명제를 보인다? 델타가 미니멈 A, B이면 델타는 A보다 작거나 같고 델타는 B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 명제를 우리가 1학기 때 보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만 있으면 요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이제 끝난 거예요. 잡는 건 끝났어. 이제 증명도 똑같은 알고리즘을 적으면 되죠. 그죠? 한번 적어볼게요. 한번 적어봅시다. 자, 적어봅시다. 했던 걸 다시 적으니까 새롭기는 하겠죠. 그죠? 해봅시다. 증명. 똑같아요. 가정하고 시작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입실론이 양수라 가정하자라고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명제에서 가정을 해야 되죠. 그럼 델타의 존재성은 어디에? 요거로 하면 되는 거야. 델타를 미니멈 1,3분의 입실론이다. 그러면 얘는 존재성을 보인 거야. 정의해서. 두 번째 단계 정체성을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델타가 양수인 걸 보여야 돼. 델타는 양수이다. 이것도 이유를 설명해야 되겠죠. 항상 증명한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왜냐? 미니멈이니까 미니멈은 이거와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그래서 델타는 1 또는 델타는 3분의 입시로 둘 중에 하나라서. 그럼 1이라도 양수고 3분의 입시라도 양수가 돼서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이면 보여야 돼요. 이면 보인다는 건 요 명제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요 명제를 보입시다. 그러면 저 명제를 보여야 되니까 일단 가정을 하고 시작합니다. 가정하자. 그죠? 그리고 가정해야 되니까 가정했으니까 이제 요거와 요거를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요 부정식이 된다는 걸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델타가 미니멈 1,3분의 입실론이므로 델타는 1이고 델타는 3분의 입실론이다. 언급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x 빼기 1의 절대값은 델타보다 적고 델타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요거는 가정에 의해서 되고 요거는 델타를 이렇게 잡아서 여기에 언급했으니까 된다. 그죠? 그래서 x는 0과 2 사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요까지 구해놓고 이제 x제곱 빼기 1을 합시다. x제곱 빼기 1의 절대값은 x-1의 절대값에 x 더하기 1의 절대값이 되고
얘는 삼각부등식을 써서 절대값 x 더하기 1로 이렇게 변형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3의 x-1이 된다. 그죠? 요거의 이유는 x가 0과 2 사이 이렇게죠. 그럼 얘는 3델타보다 적다. 여기는 왜냐하면 가정. 그러면 얘는 또 3의 3분의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이유는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계산해서 입실론. 그래서 증명이 끝난 거죠. 자, 명제의 구조는 모든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하는 걸 보였고, 델타가 양수인 것도 보였고, 다음 표현의 명자, 요거를 가정하면 요 놈이 입실론보다 결론적으로 작아진다는 명제를 증명하러서 증명이 끝난 거예요.